앞으로 중독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근법들에 관해서 배우시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독자에 대한 동기 강화 상담에 관해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동기 강화 상담의 개념에 관해 한번 살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직역하면 동기 유발 면접입니다. 영어로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동기 강화 상담이란 변화에 대한 내적 동기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 강화 상담을 주창한 밀러와 로닉은 동기 강화 상담을 내담자가 경험하는 양가 감정을 탐색해서 그것을 중재하고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변화의 동기를 강화하는 내담자 중심적이고 지시적인 상담 방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는 중독 행동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하거나 그 동기를 더 강화하고자 상담 관계를 돈독해 하고 또 내담자 중심의 변화를 유도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중독 상담에서 동기 강화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동기 강화 상담이 초기에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어서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건강 관련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독 상담에서 행동의 변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또 중독이 특정 행동으로부터 강한 보상을 받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상담 효과에 아주 관건이기 때문에 더 동기 강화가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지도 않기도 한 양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 중독 행동의 변화에서 아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아무튼 중독 상담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독자에 대한 동기 강화 상담에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우선 동기 강화 상담에서는 양가 감정을 내담자가 이렇게 인식하도록 해서 그 고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가치관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그 행동을 실행하고 또 그걸 계속 지속하게 하면서 또 완전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 내담자와 이 작업 동맹을 맺은 후에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것이고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좋은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동기 강화 상담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원리는 공감의 표현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내담자 중심적이라 이 공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영적 경청이나 공감적 이해가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를 상담자가 가진 그 어떤 자신의 이해 틀이나 가치관에 기초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담자의 사고의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감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관건은 또 이 수용의 태도입니다. 이 중독자의 경우 변화의 동기가 있어도 비판이나 상담자의 지시적인 태도를 접하게 되면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반영적으로 경청하면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중독자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독자가 음주 상태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면 참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자세를 가진 것으로 내담자에게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기 강화 상담의 두 번째 원리는 불일치감의 조성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이 내담자 중심이기는 하지만 지시적이기도 한데요. 이 양가 감정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상담자의 지시적인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자들은 생각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있을 때 행동은 이미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 즉 비합리적인 사고를 수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동과 생각 간의 불일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 저항과 함께 구르기를 공부하시겠는데, 이 원리는 내담자의 저항을 잘 다루면서 심지어는 그것을 이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용어를 적절하게 의역하려고 저도 노력해 봤는데 대개 이렇게 직역해서 사용하니까 좀 어색한 문구로 느껴지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기강화 상담에서는 이 저항을 내담자의 양가 감정의 산물로 보는데요. 상담자는 이런 저항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하죠. 만약에 상담자가 문제를 지적하거나 또 중독자하고 이 논쟁을 한다면 변화의 동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저항이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강화 상담에서는 이 논쟁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치지 말고 오히려 상담자가 공격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힘을 상담에 이용하라고 하죠. 마치 자기 힘이 아닌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씨름의 원리와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담자가 저항할 때 주의를 살짝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하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주어서 저항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에너지의 방향만 바꿔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동기강화 상담의 원리는 이 자기효능감 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변화 동기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아니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동기가 유발되기도 하고 또 강화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변화에 대한 희망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을 더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독자가 이 변할 것이라는 상담자의 이 굳은 믿음이 내담자를 실제로 변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충족 예언 혹은 자성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동기강화 상담의 중재 방법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동기강화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OARS라고 하는 약자로 표현이 됩니다. 이건 개방형 질문, 인정, 반영적 경청, 또 요약을 의미하는 이 Open Question, Affirming, Reflecting, Summarizing의 두 문자의 조합입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상담 기법은 개방형 질문인데요. 이 내담자가 준비가 덜 된 이 상담의 초기에는 개방형 질문, 즉 열린 질문을 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용과 격려 그리고 신뢰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 개방형 질문에 기초해서 진술하는 동안 상담자가 공감을 해주고 또 격려하면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상담 초기에 중독자와 중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면서 중독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고 또 변화의 동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죠. 두 번째 공부할 기법은 인정입니다. 이 내담자가 토로한 내용을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신뢰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인정을 해주면 내담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표현할 가능성도 더 커지죠. 그리고 내담자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게 하고 변화에 도전적이게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강화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또 반영적 경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냥 마냥 듣기만 하는 것은 이 상담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청 방법이 아닙니다. 이 내담자의 진술을 조용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반응해 줘야 하는 거죠. 내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감정을 공감해서 이렇게 이 반응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자의 진술에는 이 감정적인 부분이 또 많기 때문에 이 상담자의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서적인 내용이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정서 표현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약한 정서적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이라고 하는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요약은 내담자가 진술한 전체의 내용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적으로 요약을 해주면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이 내담자가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요약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집 요약으로 변화와 관련된 진술을 여러 번 할 때 그것을 모아서 내담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또 요약을 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연결 요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전회기에서 언급되었던 진술 내용이나 이전에 했던 진술과 또 현재 내담자가 진술하는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환 요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 대화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동기 강화 상담에는 그 외에도 변화와 관련해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 유도 질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변화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내담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걱정하는 것들을 진술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성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동기 강화 상담에서 하는 기법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내담자가 생각하는 중요성을 평정하도록 하는 거죠. 또한 현상 유지의 이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한 가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독자인 내담자가 현 상태나 행동을 유지할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양가 감정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료하나 구체적인 예시를 요구하는 것 등을 통해서 변화의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 진술 유도 기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중독자인 내담자에게 중독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나 최악 혹은 또 최상의 것에 관해서 질문하는 거죠. 또한 간단한 것이지만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가 중독 행동을 하기 전의 모습을 이전 중독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때의 모습을 회상하게 하면서 현재 상태와 비교하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동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 변화된 미래를 상상하면서 바뀐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술하도록 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를 이 가치에 기초해서 탐색하는 것도 이 동기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담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면서 그 가치를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중독 상담을 위해서 특화시켜서 개발된 동기 강화 상담 방법에 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 중독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여러 기법들을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